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도수치료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30분에 43,850원으로 결정이 됐고 관리급여로 9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 기존에 비싸게는 시간당 50만 원까지 냈던 이 도수치료가 4만 원대로 낮아지면서 보험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수치료, 과잉진료 의료 쇼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섰던 그런 항목입니다. 아시다시피 골격계 치료비가 2조 7천억 정도가 나가고 있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암, 뇌, 심장 질환의 중대질환 보험금보다 1,000억이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자,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자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알려야죠. 기본적으로 15회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주 2회, 1년에 15회. 그리고 의사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24회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아도 결국 보험금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5세대 실손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수치료가 보상이 되지 않는데 이제 다른 항목을 좀 예로 들어서 우리가 95% 관리급여로 지적이 되면 결국은 본인이 5%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전 실손은 어떨까요? 급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덜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횟수가 한정이 됐고 금액이 떨어지니까 보험사는 굉장히 많은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티눈 수술 보험금 이거 지급 대상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내용입니다. 자, 먼저 티눈 하면 냉동응고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한간에 이 냉동응고술로 수년간 수십억을 타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게 꽤 유명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타갈 수 있지 이런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이번 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티눈 냉동응고술 같은 이런 수술금 지급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조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가입자가 티눈 또는 굳은 살로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약 3,500만 원 타갑니다. 근데 보험사가 1,700만 원 정도는 과잉진료다라고 해서 소송을 겁니다. 이제 환수를 이제 고객한테 받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고객이 승소를 합니다. 그 이후에 미청구됐던 8,500만 원 돈을 또 청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굳은 살, 티눈 이런 시술들은 주근깨, 여드름 이런 것처럼 미용 쪽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3,500 정도를 받았는데 1,700만 원 정도를 환수해라라고 했고 그 뒤에 8,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1,700만 원 정도는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마귀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나면 움직이면서 쓸리면서 피가 나기도 하고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건 치료를 해야죠. 근데 이게 외부에 있다거나 또는 치료한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분명 미용상의 목적, 즉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진료 부분이 결국은 보험금 지급에 거절될 수 있다는 것들을 소비자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잠정적으로 약 1조 9천억으로 집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작년보다 15.6%나 늘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근골격계, 뭐 도수치료를 포함한 이런 근골격계 치료 보험금이 무려 2조 7천억으로 암, 내심 이런 중증 질환보다 1천억 원이 더 지불됐다. 여기에 더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엄청나게 늘었고, 특히 로봇 치료, 이 다빈치 로봇 수술 보험금이 2,700억에서 4,700억 정도, 2천억이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강의 때 많이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실손보험에서 로봇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일반 수술을 받지 않고 로봇 수술로 많이 고객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거의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최근 뭐 이제 전립선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실손해서 되지만 실제 결제 금액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5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실손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실손보험의 역할이 닿는 곳에서는 보험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결국은 작년보다 15.6% 늘었고, 결국 이는 손해율 인상,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뭐가 나오냐면 1세대 실손 가입자, 2세대 실손 가입자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4세대 실손 가입자가 1세대 실손 가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에 담아낼 내용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보험료 인상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 1, 2세대 실손은 이런 도수치료 이런 것도 잡기가 좀 분명히 힘들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4세대로 또는 이제 앞으로는 5세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손해는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환 컨설팅 할 때 좀 담아서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환을 하게 되면 본인의 보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 보험의 필요성도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컨설팅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기사입니다. 암 치료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제가 과도할 정도로 암 치료 기술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사실 실제 이 암 시장을 보게 되면, 암 치료 시장을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치료제들이 나오고 결국 거대한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 비용이 없다라면 최신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위암보다 전립선암이요, 평균 치료비가 거의 2배 많이 나갑니다. 위암이 훨씬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은데, 실제 전립선암 치료비가 2배 많이 나간다, 거의. 왜냐하면 이 치료 기술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치료비거든요. 결국 치료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완치를 빨리 이뤄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세기 동안 이 암과 싸웠죠. 수십조 원을 매년 들어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암을 죽이는 거, 멸살시키는 목적으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이제 암을 정상세포로 회귀하는 이런 기술들이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는 어떻게든 암을 몰살시키고 멸살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편으로 되돌리는 거. 왜냐하면 이 멸살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치료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져도 결국 정상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라거나 인체의 여러 가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라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초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따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이런 기술들이 제대로 암 치료에 쓰인다면 또 차원이 다른 세계가 마련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게 마련이 되면 또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명으로 에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물질을 개발했다라 그러는데, 이 물질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신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임상 1상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거대한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에타라는 물질은 기존의 임상 1상을 통과한 그런 물질들에서 뽑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대장암에서 이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에 이제 어떤 단초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다른 암종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뭐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만약 나온다라면 그때는 또 다른 암치료 세계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건강하지 못한 미래에 암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컨설팅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기보험 세일즈 포인트를 이제 빚으로 잡았는데 통상 이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세일즈 할 때 가장의 유고 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금에서 이 빚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특히 자녀가 어렸을 때 이 빚을 짊어진다라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짊어진다라면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건 너무나 뻔한데 이거는 이제 종신보험보다는 조금 정기보험에 포커싱을 했는데 일단 대한민국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1993조라고 합니다. 뭐 웬만한 가정들은 집이 있다라면 대출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상황과 생활비를 같이 기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주소득원이 만약에 아파서 다쳐서 소득이 끊기거나 준다라면 결국 소득은 변동이 돼 있는데 대출 상환은 변동이 없다는 거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정기보험이 매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이제 평이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컨설팅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정기보험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 기간과 금액을 좀 조율을 해서 좀 효율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출 잔액과 몇 년간의 생활비, 몇 년간의 교육비를 합산해서 사망보험금을 책정하고 기간을 조정해서 좀 더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금액들을 보험료를 여기서 산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소비자분한테 컨설팅 포인트를 잡은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힘들면 집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 현장에서는 뭐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살던 곳을 옮기는 거 사실 어쩔 수 없으면 옮기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담과 그리고 스트레스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변화하는 것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특히 아이들이 교육하고 또는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나 또는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 많은 어떻게 보면 지출,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뭐 좀 정신적인 지출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을 파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팔겠지만 그 전에 이걸 막을 수 있다라면 그걸 지킬 수 있고 이걸 지키는 게 이 가정을 지켜가고 또 움직여가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포인트를 잡는다면 정기보험 세일즈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많이 더워졌죠. 건강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성과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